이번에는요, 아주 위험한 소화불량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통증과 함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병원에 꼭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명치 끝에 통증, 체중 감소, 빈혈이 있다. 그러면 위장의 문제인데 이 정도면 뭐 위암 정도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통증과 체중 감소, 빈혈이 있는 거는 이 위암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먼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조기 위암이 많거든요. 조기 위암이라는 거는 내시경이나 아니면 수술해서 완치가 되는 위암인데 이런 병들은 말씀하셨던 통증이나 체중 감소, 빈혈이 없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은 매우 진행된 위암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궤양이 생기게 되고 암이 자라나면 그 표면에서 피가 이렇게 출혈이 됩니다. 이걸 암 출혈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서 출혈이 되면 소장, 대장을 이렇게 통해서 피가 소화가 돼서 이렇게 까맣게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흑색변을 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빈혈도 생기게 되고 몸에서 피가 부족해서 결국에는 더 자라나게 되면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인 식도나 아니면 십이장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먹으려고 해도 더 먹지 못하고 먹고 나서 심하게 이제 계속 구토를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요,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명치 그리고 우측 어깨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요. 우측 어깨 통증. 담도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담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청 교수님? 네. 그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이 담도를 통해서 십이장으로 담즙이 흐르게 되는데요. 이 위치가 우리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되면은 오른쪽 어깨로 통증이 생길 수 있죠. 동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저게 평소에는 담낭에 저게 담즙이 모여 있게 되죠. 쓸개인가요? 예, 저 쓸개가 담낭입니다. 그래서 식사로 해서 십이장에 음식이 내려오면 저 담낭이 짜주면서 담즙이 음식과 섞이게 되면서 기름진 성분이 소화하게 되는데 오, 이 신기해라. 담도에 문제가 있어서 맥히게 되면 저런 담즙 순환이 안 되니까 기름진 식사에 특히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담도가 맥히는 대표적인 질환은 담석과 담도암이 되겠는데요. 예. 이 두 질환이 있게 되면 소화도 안 되지만 황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통증이 있고 기름진 식사에 유별나게 소화가 안 되고 오른쪽으로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 담도 질환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의외의 증상들이 참 다양한데요. 이번에는요, 명치 뒤쪽이 아프대요. 등 쪽이 아프다? 이거는 뭘까요? 췌장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췌장하면 정말 무서운데. 그렇죠? 네. 그 췌장은 우리 뱃속 깊숙이 척추뼈 앞쪽에 위치하고 주변에 혈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췌장 질환이 생기면 대표적으로 상복부 통증이 있으면서 특징적으로 등 쪽에도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등으로. 예. 그리고 췌장에는 단백 분해 요소와 지방 분해 요소가 다량으로 존재하는데요. 이 췌장에 질환이 생기게 되면 이런 소화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 내에 있는 지방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변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변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기름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식사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으니까 체중 감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변에 기름이 뜨고 그다음에 적절한 식사를 함에도 체중이 빠지고 등 쪽으로 통증이 있다면 췌장암과 같은 췌장 질환을 의심해보고 한 번 정도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우, 췌장암은 진짜 무서운 병으로 알고 그래요. 있거든요. 이 췌장암에 걸리면 사망률이 높다고 하는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췌장암은 아직도 어려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고 예방한다면 어느 정도 췌장암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췌장암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흡연, 그다음에 잦은 음주로 인한 만성 췌장염, 그다음에 오래 지속된 당뇨병, 유전자와 관련된 가족력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흡연과 잦은 음주로 인한 만성 췌장염이 생기면 췌장암의 발생 빈도가 높으니까 금연하고 음주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평소에 당뇨병 환자가 혈당이 잘 조절됐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조절이 너무 안 되거나 또 건강했던 성인이 우연히 검사를 해서
당뇨를 처음 진단받게 된다면 췌장암으로 인해서 췌장이 손상을 받아서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췌장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소화불량과 함께 가슴에 통증이 있고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심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진짜 있다고요. 의외네요. 권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가슴 통증과 식은땀 그러면 심장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겠지만 소화불량과 함께 명치가 아프다 이러면은 위장 질환을 의심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 몸에는 그 연관통이라는 게 있어서 장기끼리 그 감각신경을 공유하게 되면 통증이 원래 장기 위치랑 다른데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 질환이 있어서 심장에 문제가 있지만 명치가 아프다던가 왼 어깨나 왼 팔이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환자분들 중에 이 왼팔이나 왼 어깨에 통증이 있는 게 심장 질환인지 몰랐다 하는 분들이 반이 넘거든요. 지금 그래요. 화면을 보시면 네. 물론 가장 전형적인 심근경색의 통증 부위는 가슴 한복판이고 또는 왼팔 안쪽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깨의 통증이라 명치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장 질환을 꼭 한번 의심해보고 긴급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어깨 통증이 심근경색의 전조 현상이라고. 그러면 심근경색은 시간을 다투는 그런 병이거든요. 예. 이게 심장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명치가 더부룩하고 아프고 네네. 왼쪽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사실 위장 질환이나 어깨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골든 타임을 놓칠 수가 있는데 어깨에 통증이 있는데 어깨를 움직여도 전혀 통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면 어깨의 문제가 아니라 연관통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 움직여도 문제 없는데 통증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던가 명치가 아프다면 꼭 심장 질환을 의심해서 바로 응급실에서 진찰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심장 질환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평소에 잘 관리하셔야 될 텐데요. 그럼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선미 관리사님 다시 한번 앞으로 심장을 나와주세요. 튼튼하게. 자, 어떤 운동일까요? 네, 심장에 좋은 동작 두 예.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의자에 앉아서 시작을 하실 어허, 거예요. 네. 네, 먼저 오른 다리를 앞쪽으로 길게 뻗어볼까요? 네. 자, 네, 발끝을 당겨주는 게 포인트예요. 네. 그 다리를 구부렸다가 다시 뻗어냈다가 얻어요. 그리고 당겨냈다가 뻗어냈다가 두 번만 더 당겼다가 뻗어내고. 종아리 운동인가요? 네, 지금?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장이를 펌핑하면서 마지막에는 당겨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네, 뻗어내서 유지. 유지. 네, 3초만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종아리를 짜준다. 원그려서 한번. 심장이 아프고. 네, 심장이 아파요. 원그려서 5바퀴를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5. 잘하셨어요. 무릎 구부리고.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반대쪽도 한번 가볍게 하겠습니다. 하나, 네, 둘, 당긴 상태에서 네, 그래서? 마시고, 셋, 내쉬고, 세 내쉬고. 마시고, 넷. 마지막 한 번 더 뻗어냈다가 3초 유지. 하나, 당긴다. 둘, 당긴다. 셋. 그렇죠. 그리고 원그려서 5번. 둘, 셋, 셋. 넷, 오. 5. 잘하셨어요. 종아리가 팽팽해지는 네네네. 느낌이. 동시에 네. 이완도 되고 스트레칭도 동시에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다음 동작은 자리에 누워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워서요. 네. 무릎을 골반 넓이 11자로 벌린 상태로 진행하실 거예요. 두 손은 골반 옆에 내려두고 마시면서 엉덩이를 높게 들어서 머리 바닥에 놓아주세요. 자, 발바닥을 밀어내면서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네. 네. 그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오른쪽 뒤꿈치를 높게 들어봅니다. 그렇죠. 오, 종아리가 완전. 다시 뒤꿈치 놓고 이번에는 반대쪽 뒤꿈치를 높게 들어보세요. 왼쪽 뒤꿈치, 그렇죠. 예, 예. 다시 놓고 네. 다시 오른쪽. 예. 오른쪽 뒤꿈치. 그리고 종아리가 지가 날라고 그래. 다시 왼쪽 뒤꿈치. 예, 지가 날라. 이번에는 두 뒤꿈치를 높게 들어서 한번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5. 힘드신 분들은 허리를 받치고 진행하시면 되세요. 뒤꿈치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 이 운동 효과가 네, 굉장히 그렇죠. 엉덩이에도 근육이 들어가면서 이 까치발을 들 때마다 종아리 쪽이 굉장히 예. 네, 자극을 펌핑 되면서 네. 심장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기가 뻐근하면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심장도 많이 돼요. 뻐근해지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까치발 운동이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누워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또는 허리를 받쳐서 진행해 네. 주셔도 좋습니다.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네, 꾸준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